6번 연인 카드에 대해. 여행을 떠난 바보가 6번째로 만난 사람은 연인이었다. 그들은 커플룩을 입고 누가 보든 말든 안고 입 맞추고 귓속말로 소곤거렸다. 이어폰을 나누어 끼고 음악을 듣고 잔 하나에 빨대 2개를 꽂아 함께 마셨다. 한쪽이 어깨를 기대면 다정하게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기도 했다.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때론 사나운 눈빛으로 상대에게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동상처럼 서서 서로에게 따지고 또 따지기도 했다. 쇼핑한 물건을 패대기 치고 다신 안 볼 사이처럼 혼자서 자리를 뜨기도 했다. 울리는가 싶더니 안아주고 안아주는가 싶더니 작별을 구하고 작별을 구하는가 싶더니 간절히 소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막상 연락이 오면 화를 냈다. 그들은 수십 번 이별하고 수십 번 만났다. 바보가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산다는 건 뭐죠? 그러자 연인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귀찮은 거죠. 바보가 다시 물었다. 그게 도대체 뭐죠? 그들이 각자 말했다. 남자, 여자. 거울로서의 연인 카드. 거울 카드 6번은 연인이다. 5가 변화라면 6은 완전한 결합을 나타낸다. 삼각형 2개를 엇갈리게 겹치면 육각이 되는데 육각은 정신에 비유되는 3과 3의 결합이다. 또한 6개의 면인 육면체는 또 하나의 확고한 완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삼각형 2개를 바닥에 놓고 나란히 붙이면 찌그러진 마른 목걸이 된다. 마른 목걸이의 사각은 결합의 역동성이며 이 역동성은 완전한 결합, 즉 정사각형을 지향한다. 얼핏 보기에 결합은 긍정적인 것 같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물질적으로는 2배가 되고 정신적으로는 서로 다른 양자의 목적이 합치하거나 뭔가를 공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결합하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면 긍정적인 면이 우선적으로 부각된다. 하지만 결합은 분리의 씨앗이기도 하다. 분리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과정보다 결과의 불만족에 주목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만남은 행복이고 이별은 불행이라는 생각은 만남은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는 믿음의 결과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하면 헤어짐이 곧 설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만해 한영훈의 님의 침묵이란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회자 정리의 명제를 늘 가슴에 품고 산다면 애초에 영원한 행복을 바라지도 않을 것이고 만남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튼 결합이든 분리든 만남이든 이별이든 좋고 싫음은 다 마음가짐에 있다고 봐야 한다. 만남이란 단어는 왜 낭만적으로 들릴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사람답기 때문이다. 사람 중에서도 이성이 좋고 만나는 목적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달콤한 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남녀 간의 애정에 기반한 만남의 완성은 결혼이다. 하지만 애정이 전부 결혼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두 사람을 둘러싼 여러 요소, 즉 성격, 취미, 성적 궁합, 삶의 목표, 서로의 가풍 등의 결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정과 관련하여 완전한 결합의 조건은 이렇다는 기준은 없다. 있다면 1대1 대응이 아니라 타협이며 가장 효과적인 기준은 양보다 이해라 할 수 있다. 사랑은 감정에서 출발하여 끊임없이 이성의 검열을 요구받기에 온전하게 지속되기 쉽지 않다.
이 이성적인 검열의 스트레스가 헤어짐의 발달이기에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보나 이해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거울 카드가 6번 연인이라면 당신의 파트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좁게는 이성친구와 동업자부터 넓게는 당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까지 말이다. 만약 애인이라면 요즘 그 또는 그녀와 나 사이가 어떤지, 두 사람은 긍정적인 또는 원활한 파트너십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사이가 나빠졌는지 등을 점검하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비록 상대가 고집을 부린다 해도 나 역시 타협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양보와 이해의 노력을 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현재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 하거나 어떤 모임이나 직장에 들어가려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 나는 얼마나 큰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는지, 혹은 무작정 의존하려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하며, 만약 그 파트너십이 깨졌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한편 거울 카드로서의 연인 카드는 이성 친구가 생기거나 새로운 모임이나 조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성 친구가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삼각관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연인 카드의 방어기제, 애정결핍. 6번 연인은 여러 가지 방어기제 중에서 애정결핍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애정결핍은 신경증적 방어기제로서 타인의 비난이나 질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행동을 말한다. 애정결핍을 방어기제로 쓰는 사람의 행동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 자주 자책하는 행동, 타인의 칭찬이나 관심을 유도하는 행동, 타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소유하려는 행동 등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0세에서 1.5세 사이에 엄마로부터 수유를 충분히 못 받거나 오히려 과도하면 입에 대한 고착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구강기 고착이라고 하며, 이 결과로 애정결핍이 나타난다고 한다.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 역시 이과 관련되어 있다.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과다하게 받으면 결핍에 대한 갈증이나 넘치게 받은 사랑을 잊지 못하고 끊임없이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엄마는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울음으로 엄마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엄마의 사랑을 번번이 차지하는 것이다. 애정결핍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관심이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 주위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한다든지, 반대로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연출하여 타인에게 주목받고자 한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과 있을 때 자신에게 쏠려야 할 관심이 다른 쪽으로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데,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는 행동이 강한 질투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애정결핍은 상대와의 결합, 즉 만남을 하여 의지가 과도한 나머지 집착으로 이어지고, 집착은 오히려 이별, 즉 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애정결핍은 바람둥이, 의처증, 의부증, 스토킹 등의 심리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거의 모든 중독의 원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섹스 중독, 도박 중독 등의 증상은 채워지지 않는 소유욕에 대한 갈증을 의미한다. 특히 애정결핍은 구강기 고착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모성애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무의식적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자신의 잘못이나 결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주는 엄마에게 안락함을 느끼는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들에게 그러한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게 된다.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일차적인 관심과 사랑은 칭찬이다. 칭찬은 가장 쉽고 빠른 상대에 대한 지지의 수단이다. 그 이유는 애정결핍을 가진 사람의 자존감을 가장 빨리 상승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는 언제 어디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애정결핍의 증상 중에 분리불안 장애가 있는데 이는 누군가 분리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는 것으로 흔히 어린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애정결핍을 갖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강한 집착과 소유욕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연인이 거울카드로 나왔다면 나는 이성관계나 대인관계에서 상대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또한 혼자라는 생각에 너무나 우울해하며 내 존재를 부정하거나 자신감을 잃지는 않는지, 그로 인해 세상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애인이나 동업자나 동료가 내게 과도하게 집착한다고 느껴진다면 상대의 불안정한 정서를 더 자극하거나 부추기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지나친 애정결핍 증상은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먼저이지만 말이다. 연인카드의 점성학 쌍둥이 자리. 점성학적 관점에서 연인카드는 쌍둥이 자리에 대응된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쌍둥이는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와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카스토르와 불사신 폴리데우케스의 형제다. 이들은 숙부 레우키포스의 딸들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이들 자매는 자신들의 사촌인 이다스와 링케우스의 약혼녀였다. 이 때문에 사촌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폴리데우케스를 제외하고 모두 죽었다. 폴리데우케스가 형 카스트로의 죽음을 슬퍼하자 제우스가 죽은 카스트로를 불사신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었다고 한다. 연인 카드에는 성경의 아담과 이브가 등장하는데 아담의 몸에서 이브가 나왔으므로 이들 또한 쌍둥이로 볼 수 있다. 쌍둥이 자리는 12개의 별자리 중에서 세 번째 순서로 기간은 5월 21일에서 6월 21일 무렵이다. 쌍둥이 자리의 천문기호는 동료를 상징하며 결합과 계약을 나타낸다. 쌍둥이는 취학 연령의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유아적 지성을 상징하는데 호기심이 많고 표현력이 좋으며 소통을 즐긴다. 또한 이해력과 인식 능력이 좋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지만 단점으로는 산만하고 조급하다.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쌍둥이 자리의 지배성은 수성인데 수성의 천문 기호는 헤르메스를 상징한다. 수성은 달과 같이 변질되기 쉬우므로 정보를 이용한 사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앞서 1번 마법사 카드에서 설명하였다. 사실 사기라는 것은 법이나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지만 산업 스파이처럼 고급 정보를 가진 사람이 불법의 유혹에 노출되기도 쉽다. 정리하면 점성학 관점에서 연인카드는 정보나 소통을 나타내는데 그 정보나 소통이 잘못 사용되면 사기에 휘말리거나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거울카드로서 연인카드가 나왔다면 과연 나는 정보를 잘 활용하는지 아니면 데이터 중독으로 필요없는 정보를 습득하는데 쓸데없이 시간을 소모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타인과의 소통에 인색하거나 반대로 그 때문에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는 않는지
타인과 대화할 때 너무 비판적이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연인 카드 상담 활용. 56세 여자. 딸이 남자에게 빠져서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올해 24 먹은 하나밖에 없는 딸 때문에 환장하겠어요. 얘가 남자한테 빠져서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딸이 애를 먹인 건 고등학교 때부터예요. 용돈을 주면 전부 옷이나 화장품 아니면 신발을 사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다가 여러 번 혼쭐 난 뒤로는 친구 집으로 배달을 시키고 입지도 않는 옷을 온 방에 펼쳐놓고 그것도 모자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훔치거나 또 치마다 청바지다 온통 긁다가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아빠한테 그렇게 쳐맞아도 겁을 안 먹어요. 방학 때 힘들게 알바해서 번 돈을 몽땅 쇼핑으로 날리고 정말 왜 그러는지 내 속으로 낳은 딸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자랐어요, 걔가. 얼마 전에는 출근할 때 교통이 불편하다고 자동차를 사달라고 졸라대서 경차를 하나 뽑아줬는데 한두 달 잘 타고 다니는가 싶더니 어느 날 그 차에 남자친구라는 놈을 하나 싣고 왔더라고요. 그 머스마가 내 딸보다 2살 많다고 하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양팔에 문신을 어깨까지 했고 직장도 뚜렷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강아지나 한 마리 싣고 오는 게 낫지. 어디서 그런 근본 없는 놈을 데리고 왔는지. 2번 다시는 데려오지 말라고 야단을 쳤더니 글쎄 그때부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는 그놈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다 어쨌다. 엄마는 날 나무라기만 하지만 남친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주고 걱정해준다면서 그놈하고 결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2주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직장도 그만둬서 실종 신고를 했더니 경찰한테 딸이 엄마가 사귀는 걸 반대해서 당분간 안 들어갈 테니 신경 끄세요라고 했대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리더의 답변. 엄마인 내 잘못은 없는가 라는 생각에서 시작해보세요. 그래도 따님이 취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는 건 참 용하군요. 나름대로 직장을 다닌 것은 사회에 적응하려 한 노력으로 보여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믿고 싶네요. 과거에 쇼핑하던 형태를 보면 충분히 쇼핑 중독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핑 중독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이 소비를 한 건 사실이니까요.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생각은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면서도 만족을 못하는 것은 자존감 결여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애정 결핍을 들 수 있습니다. 엄마는 날 나무라기만 하지만 남친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주고 걱정해준다는 말에서 남자친구의 관심과 배려가 따님에겐 특별하게 느껴지거나 다시 말해서 따님이 얼마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차를 사달라고 한 것은 그 나이 직장인 평범한 소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차에 남친을 태우고 온 건 역시 그 나이에 자연스러운 일로 느껴지지요. 하지만 차라리 강아지나 한 마리 싣고 오는 게 낫다는 당신의 반응은 좀 심했네요. 그 말을 들은 딸의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건 아마도 엄마에 대한 원망일 테죠. 또한 그 남자와 결혼할 거라는 말이나 엄마가 사귀는 걸 반대해서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갈 테니 신경 끄라고 했다는 말에서도 엄마에 대한 평소의 불만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모든 게 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즉 엄마의 잘못은 없는가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딸의 불안정한 정서를 더 자극하거나 부추기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딸에 대한 엄마의 비뚤어진 욕망이나 집착이 딸에게 고통을 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아가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딸에게 어떤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즉 애정 결핍이 너무 심한 건 아닌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담에 적용한 연인카드의 조언. 거울로서의 연인카드. 이성 친구가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삼각관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연인카드의 방어기제 애정결핍. 애인이나 동업자 혹은 동료가 내게 과도하게 집착한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상대의 불안정한 정서를 더 자극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봐야 한다. 연인카드의 점성학 쌍둥이 자리. 타인과 대화할 때 너무 비판적이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6번 연인카드 마무리. 다음은 7번 전차가 되겠다.